내일부터 이제 이적 시장 시작이죠, 이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적 시장 소식은 주로 뭐 이제 언론사나 기자들, 그다음에 뭐 ITK들이 많이 전달을 하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군어 활동을 하면서 지켜봐왔던 이 친구들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솔직히 믿을 만한지 그런 거는 우리가 평가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 친구는 뭐 어떤 정보를 가져오더라,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거 위주로 해볼게요. 제가 언론이랑 이렇게 본 거는 어렸을 때부터 활자랑 이런 거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 활자랑 이런 거 포함하면 거의 25년, 30년 다 돼가는데 조금 한 15년 전 그때부터 이제 제 이제 20대 때부터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약간 주관적인 아스날 군호의 입장에서의 음, 언론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팬의 입장에서. 아스날 팬이 본 네. 아스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나,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ITK란 뭐냐? 네, 그 ITK란 이제 최근 몇 년 새에 나온 어떻게 신조어 같은 건데 인더 노우라고 가지고 그 쉽게 말해 내부 소식통, 내부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 통칭해서 그 이제 ITK라고 불리고요. 이 ITK 나온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보통 이제 온라인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나중에 트위터나 이런 것들 이제 SNS 매체 활성화되면서 많이 이제 퍼지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SNS를 통해서 ITK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언론사의 이제 가식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ITK부터 좀 살짝 알아볼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친구죠. 제일 대표적이죠. 벨. 일단은 오바메양 이적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고, 오바메양의 이제 딜 규모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벨은 AFC 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고 이제 팀으로 활동하는 계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디에슬레티틱 올해 2월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죠.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이 AFC 벨 계정 이제 팀의 일원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선수들 에이전시 소속이라는 추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쪽 소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파티를 오바마뿐만 아니라 파티들을 통해서 AFC 벨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와이드하게 유명을 했는데 저희가 뭐 이적 전에 얘기했지만 이 친구 언젠간 이러다가 계정 접을 날이 올 거다 했는데 중간에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이제 은퇴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거의 이제 맞춰서 복귀를 했죠. AFC 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팀으로 움직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ITK, 개인이 움직이는 ITK보다는 조금 소스 체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스 체크가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아프리카 관련된 선수 쪽은 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본인도 그런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아랍계 이쪽에 좀 아스날이나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내용을 조금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활동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네, ITK 이제 D라고 해요. 이제 지금 트위터에서는 AFC 암뎀 뭐 이런 아이디로 활동을 하는데, 예. 주로 이제 아스날 내부의 고급 정보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적 소스를 많이 말하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제 구단 고위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이 사람이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FC 이제 AF 캠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K 거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할 당시에 주로 데런 데이빗 데인 요쪽 소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D가 저게 데런 데인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의미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파악된 거는 결국 데런 데인 에이전시 소속으로 추정되는 걸로 이제 밝혀졌었고 이 친구가 진짜 유명했던 거는 그 아스날에 엠바고 걸었던 것들이라든지 외부 유치 금지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알렸었고 특히 이제 구단이랑 이제 많이 마찰을 일으켰던 게 뭐였었냐면은 대인 나갈 때 그때 굉장히 이제 반 히루드 쪽이라든지 좀 구단의 이제 정서 좀 반대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활동을 결국 이제 못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친구 알아보겠습니다. 데런이라고 와서 이 친구도 이제 ITK 초창기부터 많이 활동을 했고, 예.
그때 아스날 이제 주주들을 개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KSE에 거의 아마 최초 네. 되게 빠르게 주식을 매도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ITK라기보다는 그 AST의 수장격인 사람이었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스날 쉐어홀더는 이 친구가 제일 많이 가졌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히루드 쪽 라인 이런 할배 맞추고 뭐 히루드 쪽 할배 뭐 은퇴한다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소스들 이런 걸 많이 맞췄었고 내부 소식에 굉장히 비판적인 포지션이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약간 그 비판적이다 보면 약간 시니컬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단의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보드 관련된 소식들, 네, 구단의 분위기 이런 쪽은 굉장히 조금 신뢰성 있게 볼만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미 로렌스 너무 좋아.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자이죠. 전 이제 가디언 주필이자 그 이제 아스날 담당 기자였고 에이미 로렌스는 저희가 이전에 그 애슬레틱 기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벵거 시절부터 히루드라든지 굉장히 고위 보드진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미 로렌스는 유명한 이유가 기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글들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단 눈치를 안 보는 약간 이런 기자로 많이 유명을 했었고, 특히 이제 내부 소식 중에서 보드 관련된 소식이나 구단 운영, 뭐 보드진에 누가 바뀐다더라든지 아니면 보드진이 어떤 이런 알력 싸움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맞추는 편이고, 이 사람도 이제 실체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히루드랑 데이빗 데인 요 이제 벵거 요 시기 때 많이 알려졌고, 솔직히 그 고위 보드 관련된 소식이나 완전 깊숙한 소식은 온스테인보다는 개인적으로 에이미 로렌스가 나오는 게 훨씬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그만큼 에이미 로렌스는 기사를 원래 잘 안 써요. 내부 관련된 기사를. 네, 그래서 에이미 로렌스 디애슬레틱 이번에 글 너무 잘 써줘가지고 감사 덕분에 인사를 살짝 보냅니다. 예, 그리고 다음 ITK 팀 스틸머입니다. 이제 아스블로그라고 이제 블로그를 해요. 이제 여기 이제 주필이고 AST 이제 보드 멤버입니다. 구단 내부에 연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연줄이 있으니까 소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일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제 데런도 마찬가지지만 AST 보드 멤버들은 그 주로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아스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 접근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스틸만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아스날이 재무제표 공개할 때나 재무에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 했었고 잘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위터보다는 블로그로 좀 많이 활동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메인 글들이 좀 더 볼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팀 페이튼 역시 AST 이제 보드 멤버 주주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본업은 법조인 계열로 이제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로펌 소속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어서 한때 로펌 소속 변호사냐 아니면 로펌 직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법조인으로 퉁치고 법조인, 넘어간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그렇고 이 친구 같은 게 되게 재미난 게 그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뵌거 시절만 해도 이제 그 시즌 종료하면은 그 AS 미팅 이제 쉐어홀더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구단에 관한 재무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단 직원들이 약간 질문하게 약간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굉장히 좀 깊게 많이 질문하는 편이고, 그 페이튼도 그렇고 스틸만도 그렇고 이제 KC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 이제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냥 블로그 글 이런 게 위주로 하고, 특히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분석 굉장히 능통해요. 뭐 스위스 램블이랑도 굉장히 교류 주고받고 많이 하고. 어쨌든 이제 이분은 아스날의 재무 분석 글이 올라오면은 블로그에서 글을 보시면은 이제 아스날 내부 이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다. 예, ITK 르 그루브 아스날 관련 블로거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뭐 오래 활동하기도 했고 역시 아스날 주주였고 데인 시절에는
대인 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르그르 같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죠. 유구한 전통을 가진 키보드인데 그 글 자체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극 칭찬 아니면 극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 특히 이제 외질가 골수 외질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골수 뱅거가이기도 했었어요. 너랑 그리고 똑같네. 난 지금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ASD 멤버로도 활동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제 내부 소식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도 KC가 들어오면서 조금 내부 소식 위주라보다는 본인의 견해를 밝힌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유해졌죠. 그리고 특히 르그로 같은 뱅거 나가는 시기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얘기를 했죠. 구단은 그냥 이제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뭐 뱅거가 다 망쳐내야지 이런 거 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고 거의 사실 블로그 활동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활동을 안 하기는 해요. 옛날에 진짜 엉성하게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네. 카야는 이제 요새 이제 풋볼 런던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거론되는 이제 어떻게 ITK라기보다는 이제 리포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로 이제 그 풋볼 런던에서 이런 속보라든지 이적 시장 루머, 그다음에 어떤 이런 소위 가십거리들부터 해가지고 뭐 심층 인터뷰 장인데 이런 쪽으로 많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친구라 볼 수 있고요. 많이 활동하는 만큼 적중률은 이제 꼴닷컴 소속에 따른 이제 기자나 리포터들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새 보면은 뭐 선수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구단 내부에 많이 접근 단독으로 딴다 이런 것도 많아져가지고 조금 지켜볼 만한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크리스 웨이틀리입니다. 전 꼴닷컴 아스날 담당 기자이고 현 풋볼 런던 메인 라이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스날 코리아가 추정하는 아스날의 공식 나팔수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쳐놓을게요. 저는 이게 자 이걸로 인해서 거의 이제 도장 찍는 건데 오늘 크리스틸리가 아스날 이제 앞으로 유스 이제 임대갈 선수라고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써줬어요. 기자처럼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걸 하던 게 조지버드라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실게요. 굉장히 유명한 뉴스 블로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오래전부터 아스날 뉴스 코치진이나 뉴스 팀이라서 굉장히 교류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그거가 조지버드 담당이었었거든요. 근데 조지버드가 글을 쓰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내보냈어. 누구누구 갈 거가 구단은 무슨 계획이 있다. 요걸 볼 때 거의 이제 확실하다. 유소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찰스 와츠입니다. 꼴닷컴 아스날 담당 기자고 뭐 크리스 히틀리랑 뭐 정확도 원투펀치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저희는 주로 이제 이적 시장보다는 아스날의 어떻게 보면 심층 취재라든지 좀 긴 장문의 글들, 가벼운 글들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루는 편이었고 그 원래는 이제 찰스 와츠 말고 웨인 베이세 지금 없어지 웨인 베이세랑 해가지고 찰스 와츠, 크리스 딜 요 셋이서 아스날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베이세가 거의 이제 지금의 SD 온스테인 역할처럼 에디터 역할하고 그 찰스 와츠가 조금 심층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었고 크리스 틸리가 조금 뭐 이적 시장이라든지 좀 가벼운 주제를 많이 이제 다뤘는데 찰스 와츠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동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가끔 그 크게 좀 무겁게 내용이 무겁게 그런 소식이 여전히 나오는 거 봐서는 여전히 아마 내부 이제 소식이나 이런 게 연결되기 소스가 연결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쩔 수 없어. 그치. 전 BBC 이제 주필 전 아스날 끝판왕 오랜 기간 동안인데 BBC에서 이제 아스날 담당 기자로 활동했던 우리 데이비드 온스테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슬레틱의 창립 멤버이자 지금의 애슬레틱을 만든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스테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BBC 시절에 그 아스날 외에도 많은 구단들 이제 고위층에도 많이 얘기가 오갈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벵거랑 독대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언론인 중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벵거 아시겠죠? 인터뷰하기 개인 인터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몇몇 기자들이랑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온스테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히르드 시절에는 히르드라든지 그 고위층 피츠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인터뷰하고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던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슬레틱을 가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SNS가 신생 언론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스포츠 언론들 BBC부터 포함 뭐 스카이 스포츠 요쪽에 있는 니즈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어떻게 이제 구단 사정을 안 봐주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애슬레틱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고 특히 그 이번 시즌에는 특히 아스날 관련해 가지고 좀 구단이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그냥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마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아스날 관한 소식들을 보면 구단의 입장과 대비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자, 다른 아스날 내부 출입 기자들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계속 잦아지고 있죠.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스테인이 말하면 저게 맞아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ITK 그 외 친구들 뭐 이제 요즘에 많이 활동하는 R24나 뭐 네. 조더구너 뭐 리오넬 브런트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소스가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근데 정작 중요한 그런 내용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저한테도 들어오는 이런 소스들이나 이런 게 아무튼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소스 체크를 그렇게 많이 깊게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스 들어오고 맞나? 괜찮나? 바로 성공.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떨 때는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고 막 그런 거죠. 네, 저희가 이제 1편을 겨울에 한번 얘기를 했죠. 네. ITK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적 시장 시작 전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이제 2탄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근데 좀 궁금하신 분들을 이제 좀 알려달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슬프게도 그러니까 ITK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물어보신 분들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던 친구들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살펴볼게요. 예, 다음은 이제 저희 한번 언론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BBC 국영방송이죠. 여기에 기사가 나오면은 뭐 곧 오피셜이 뜨거나 아니 오피셜이 나온 상태이거나 100%죠 그냥. 예. 예. 그다음에 더 가디언이네요. 네, 가디언 이제 타임즈랑 함께 영국 양대 정론인데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언론 중에 하나예요. 언론 중에 하나고 가디언은 대신에 이제 칼럼 기사를 되게 양질의 칼럼 기사가 많기 때문에 아스날뿐만 아니라 뭐 리그 차원이라든지 다른 구단들 이런 칼럼 기사 굉장히 양질의 기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추천해드리고 특히 헨리 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날 기사 칼럼이 매우 정확한 편이고 오랫동안 아스날 이제 구단과도 교류했던 기자가 쓰는 칼럼이기 때문에 그 헨리윈터 기사들은 좀 많이 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네, 더 타임즈 이제 가디언이랑 함께 그 양대 정론지이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99%인데 요 더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BBC를 제외하고는 거의 준 BBC 거의 동급의 파워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양질의 기사들, 양질의 칼럼 기사를 많이 쓰고 특히 이쪽은 데스크에서 소스 체크라는 게 굉장히 빡센 이제 언론사 중에 하나이고 특히 타임즈 같은 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프리랜서 리포터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카야처럼 그런 리포터들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모으는 정보들도 굉장히 방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일요일판 썬데이 타임즈인데 여기는 더 타임즈의 그런 명성과 다르게 찌라시 중에 찌라시 좀 속된 말로 개찌라시 이 정도 급이에요. 개찌라시 뭔가 말이 이상한데 좀 맞는 것 이상한데.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썬데이 타임즈에서 엄청 소스를 모은 얘네들이 취향을 모은 다음에 솔직히 썬데이 타임즈는 근데 돈 주고 이제 바로 눈에 띄는 거 가십거리 요거 보고 여기서 좀 괜찮은 것들이 타고타고 체크를 해서 더 타임즈 넘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다음 보죠. 텔레그래프. 뭐 가디언 타임즈 이제 발의 아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고요. 데일리 메일이네요. 예, 요쪽은 이제 영국의 대중지고 뭐 가심란, 루머나 뭐 다양한데 그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카이 스포츠랑 같이 그 데드라인 트랜스퍼 요걸 운영을 해요. 가심란 보기에 제일 편한 언론사 중에 하나이고 그 데일리메일에서는 특히 이제 사미 목벨이 아스날 출입 기자까지 아니고 아스날 관련된 걸 많이 전하는데 이제 사미 목벨의 아스날 소식은 어느 정도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도 많이 띄우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사 미러입니다. 전 아스날 나팔수 존 크로스가 속된 언론이고요.
아스날 관련 소식이나 이제 익스클루시브 정도만 볼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트로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한때 이제 제이미 샌더슨이라고 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스날이 굉장히 성공한 덕후인데 원래 지금 아스날 뉴스 소식하면 조지 버드가 탑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탑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콜리에서도 한 몇 번씩 보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콜리에서 막 카메라 몇 개씩 갖다 놓고 취재해서 글 올리고 블로그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양지에 글을 쏟아내다 보면 필력이 되게 좋거든요. 양지에 글을 쏟아내다 보니까 메트로로 스카웃 돼가지고 아스날 담당 기자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메트로 소속 시절에는 굉장히 아스날 소식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현재는 이제 가십 정도만 이 사람이 이제 토크스포츠로 이직을 했거든요. 하면서 좀 이제 메트로는 이제 가십난 정도만 볼만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 네, 익스클루시브 외에는 그냥 걸러도 괜찮다. 그다음에 더 인디펜던트. 재미로만 보면 좋아요. 네, 재미로만 보면 좋으면 되는데 대신에 가끔씩 인디펜던트가 굉장히 장문의 글을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인디펜던트가 의외로 탐사 보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능통한 편이어가지고 뭐 정치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디펜던트에서 스포츠 섹션에서 조금 긴 장문의 글들 약간 탐사 심층 취재라든지 시리즈물들은 굉장히 양질의 퀄리티라서 볼만해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예, 더 선입니다. 올 게 왔네요. 찌라시의 시초. 그러니까 일단 더 선은 스포츠가 아니라도 일면만 봐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냥 찌라시로 언론이 된 그런 더 선이라고 볼 수 있고 되게 참신한 찌라시도 많고 대신에 더 선에서 익스클루시브가 나오는 거는 이게 신뢰도가 진짜 웬만한 정론직급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 더 선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탐사, 추적, 파파라치 보도는 타의 추정을 보래. BBC도 얘네 못 따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 탐사 추적 파파라치는 다른 언론사들은 합법적인 탐사나 합법적인 추정이나 합법적인 파파라치만 하면 얘네는 불법대요. 뭐 그 지포라이트에 그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애들 뭐 히피크랙 하는 거 찍어내가지고 일면에 터트린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이쪽은. 그래서 더서는 다른 것보다도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진중하게 좀 무게 있게 봐줄만 해요. 예, 풋볼 인사이더입니다. 런던 팀들 소식 위주로 보면 좋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풋볼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풋볼 런던처럼 SNS가 활발해지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인터넷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주필들이 주로 이제 주필이나 취재원들이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위주 언론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거의 메인 라이트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담이 다 런던 소속 팀들, 뭐 아스날, 첼시, 토트넘, 웨스트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풋볼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짜장한 소식까지 보기에는 제일 적합한 언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풋볼 런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스날 비공인 비공식 기관지.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공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공인을 붙이면 안 되지. 아, 그치. 공인을 붙이면 불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이트 특징은 이제 기자, 뭐 취재원, 이제 개인 블로거 등 네. 다양하게 이제 글이나 기사 형태로 글들이 올라와서 어떤 거는 정말 믿을만하고 어떤 거는 되게 좋고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수준 이하의 글들이 모두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휘틀리가 이제 제일 아스날의 정확한 소식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야, 휘틀리가 원래 골닷컴 시절에는 아스날 출입 기장에서 제일 아래였는데 지금 이만큼 됐어 진짜.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열심히 하면. 대단해. 네, 그리고 또 다음 보죠. 애슬레틱. 네. 애슬레틱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아니 기존에 이렇게 스카이스포츠 언론 많은데 누가 거길 구독을 하겠냐 유료로 막 그랬었는데 런칭하면서 웬만한 언론사의 치프급, 에디터급 기자들을 돈으로 다 샀어요. 예를 들면 뭐 에이미 로렌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온스테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슬레틱은 특히나 언론인들만 영입한 게 아니라 각 구단에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들이라든지 좀 오래 이제 인터넷상에 뭐 커뮤니티에 글을 기고했던 사람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싹수가 보이는 이런 사람들 대거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기자로 편입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기사를 이제 많이 배출한 중이고, 특히 이제 각 구단의 출입 기자들이 웬만하면 다 빼왔어요. 다는 못 빼오더라도 다 빼왔고, 그 특히 이제 에디터급도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에미로네스라든지 주로 온세인이 많이 이제 에디팅을 해주긴 하는데, 많이 에디팅하다 보니까 진짜 기사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유료 구독 네. 하셔야지 좀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죠. 네, 스카이 스포츠. 여기는 이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스포츠 전문 매체이고요. 많은 소속 기자랑 이제 리포터가 SNS를 통해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 스포츠는 사실 기사보다 방송 콘텐츠가 재밌어요. 특히 이제 이적 시장에 데드라인 될 때 방송 콘텐츠가. 왜냐면 요때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카이 스포츠 이제 영국 같은 UK 스카이 스포츠 UK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구단에 좀 유명한 구단에 그 리포터들 다 내보내요. 카메라 기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주를 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유명한 선수가 오냐 마냐 해가지고 상주를 해요. 뭐 아스널도 외질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아르샤빈 때도 그랬고, 첼시도 뭐 무리뉴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스포츠는 약간 기사보다는 사실 이제 방송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는 편이고, 대신에 스카이 스포츠는 이건 있어요. 데드라인 데이 때는 그 스카이 스포츠는 이제 데드라인 데이 그 라이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스카이 스포츠가 거의 최초로 시대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모아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런던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 구단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리그의 구단 소식도 보기 굉장히 편한 스카이 스포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언론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